저는 란지트라고 합니다. 인도 타밀나두주 챈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삼성전자 챈나이 공장에서 일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매일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을 때면 제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몇 주 전 공장 내에서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생겨나고 주도적인 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도 그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임금이 오르면 좋겠고 근무 시간이 조금 줄어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저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파업에 나서면서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같은 거대한 기업이 조금 양보하면 금방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상상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임금을 2배로 올리고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직원이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일자리를 승계해달라는 고용세습 요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세습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요구인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과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의 요구가 너무 과도한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저는 파업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카란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카란은 제게 말했습니다. 란지트,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걸까? 고용세습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야? 정말 그게 옳은 걸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대로 철수라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는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철수한다면 챈나이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파업에 나서며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장 앞에 섰습니다. 파업은 계속되고 있었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게 아닐까? 고용세습 같은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나은 조건을 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상황이 꼬여버렸을까요? 파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노조는 연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얻어낼 때까지 멈추지 말자고 외쳤고 많은 동료들이 그 말에 동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공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서서히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일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생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 정말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특히 고용세습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더더욱 타협할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아무리 외쳐도 삼성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죠. 처음에는 그런 의견을 듣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조 회장이 우리를 모아놓고 더 강한 압박을 가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요구를 거부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파업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도 전역의 노동자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의 말은 모두를 열광시켰습니다. 파업 현장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까? 고용세습이라는 요구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회사는 이 요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싸움의 끝은 무엇일까? 며칠 후 삼성전자 측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요구사항 중 일부는 비현실적이며 특히 고용세습과 같은 요구는 회사 정책과 현지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근로자들에게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공장 앞에서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 있던 동료들도 점점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철수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다른 회사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직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조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과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란지트,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당신이 일을 쉬고 있는 동안 집안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사가 타협할 거야. 노조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제 말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삼성전자가 철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점점 더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큰일이었습니다. 첸나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들이 떠난다면 우리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이 이 지역으로 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와 몇몇 동료들은 노조의 요구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용세습이라는 요구는 가족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사가 우리의 요구를 전부 들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너무나 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파업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부 직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파업을 포기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측은 우리를 대신할 대체 인력을 꾸준히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루는 공장 앞에서 파업 현장을 지켜보던 중 한 동료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란지트,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고용세습이니 주 35시간 근무니 하는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게 낫지 않겠어?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시간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일찍 물러선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과연 이 파업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
그리고 고용세습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파업이 2달을 넘기면서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감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 철수 가능성이 더 이상 소문으로만 돌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여러 언론사들이 연일 삼성전자, 타밀나두 공장 철수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의 파업 현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전자가 철수할 리 없다고, 이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전자업체들이 인도로 옮겨와도 삼성전자처럼 대규모로 투자하고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한 회사는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떠나면 그만큼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대체 기업은 없을 거라는 말도 자주 들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요구가 너무 지나쳤다는 자책과 후회가 섞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특히 고용세습 문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동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용세습이라니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내 일을 이어받는다고? 그게 무슨 현대 사회에서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모두 바보처럼 속고 있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중 일부는 슬그머니 공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조의 강경한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이어졌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면 정말 모든 게 끝일까? 아니면 이 싸움을 계속하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할까? 그리고 그날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첸나이 공장의 장기적인 운영을 재고하고 있으며 철수도 검토 중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발표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로 삼성전자가 이곳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란지트, 정말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가 떠나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믿음과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가 단순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권리를 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노조 지도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때가 아닙니까? 고용세습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를 포기하고 회사와 타협해야 할 때입니다. 삼성전자가 철수하면 우리 모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회사는 결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저임금과 나쁜 근로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았고 그 요구가 회사를 궁지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고용세습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지나친 요구였습니다. 그날 저녁 노조 내에서도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저희처럼 현실적인 타협을 원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파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끝내고 회사와 협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노조 지도부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더 이상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삼성전자는 떠나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일자리를 잃고 이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요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회사와 협상해야 합니다. 노조 지도부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조 지도부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세습이라는 요구는 결국 철회되었고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실적인 요구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삼성전자 측의 연락을 취해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요구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회사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전했죠. 회사 측은 이에 응답하며 협상에 나섰고 우리는 마침내 파업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씁쓸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욕심을 부렸고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바랐을 뿐인데 우리의 요구는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만을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삼성전자는 실제로 이곳에서 철수할 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조 회장이 마지막 협상을 마치고 우리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세습과 같은 요구는 우리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파업이 끝났고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그 권리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파업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공장 앞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매일같이 파업 현장에 나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업 초기에는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며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었고 회사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고용세습, 임금 2배 인상, 주 35시간 근무제. 처음엔 그 요구들이 그리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처럼 우리도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넘도록 아무 진전 없이 파업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요구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철수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떠돌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농성장에 나오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열정적이던 구호는 점점 기운을 잃었고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그동안의 모든 투쟁이 헛될 것이다. 이제 와서 타협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 그들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결의를 다지게 했지만 솔직히 저는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지난주 회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이미 일부 라인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를 회사 측의 불법적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현실이 더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세습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논란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뜻에서 요구했던 건데 점점 그 요구가 모든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세습될 수 있다는 발상은 삼성전자는 물론 이 지역 사회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저도 점점 이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직장을 물려받는다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던 정당한 권리였을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목소리로 뭉쳤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업 현장에서 만난 친구 카란이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란지트, 이제 그만할 때가 온 것 같지 않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은 것 같아.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정말 철수해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파업 초반 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은 차갑게 식어갔고 이제는 회사의 철수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 더 이상 이 싸움을 지속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굳건했고 그들은 회사가 철수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며 우리를 계속해서 독려했습니다. 회사가 철수할 리 없다. 이 지역에서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데 떠나겠느냐는 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점점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 철수가 현실로 다가오면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테니까요. 특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더는 이상적인 요구만을 내세우며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조와 회사 측의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고용세습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란지트, 이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당신이 일하지 않으니까 생활비도 부족하고 아이들 학비도 밀려가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 요구했던 것은 정당한 임금과 더 나은 근로 환경이었지만 그 목표는 이미 왜곡되었고 지나친 요구들로 인해 본질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고용세습 같은 요구는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노조 지도부에 가서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고용세습 같은 요구는 회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철수하면 우리 모두는 일자리를 잃을 뿐입니다. 제 말을 듣고도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둘씩 파업에서 물러나기 시작했고
일터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많은 동료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싸움이 옳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파업이 끝나지 않은 지금 저는 공장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용세습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로 인해 우리의 싸움이 길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파업은 진행 중이지만 이제 저는 일터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느낍니다.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한 요구들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